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독재화되어가는 형제의 나라 터키 아니 튀르키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인 2023년 5월 14일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는 튀르키예에서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후보자 전원이 득표율 50%를 넘기지 못한 채 5월 28일에 2차 결선 투표까지 가죠. 결선 투표는 1차 투표 결과 1위였던 여당 후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그리고 2위였던 야당 후보 케말 클루치다르올루 둘의 대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에르도안이라는 후보가 오늘의 주인공이죠. 에르도안은 전직 대통령이고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에르도안이 낙선하여 정권이 교체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에르도안 대통령이 52.14%의 과반 득표율로 당선되며 연임에 성공하였죠. 이번 튀르키예의 대선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튀르키예의 대선이 왜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참고로 2022년에 튀르키예로 이름을 바꾸었기 때문에 시간상 2022년 이전은 터키로, 이후는 튀르키예로 하도록 하죠. 그럼 시작해볼까요? 튀르키예의 전신은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6세기 동안 지중해 주변 지역 대부분을 평정하며 세계 문명의 중심지로 기능하였으나 18세기 말부터 서구 열강들에게 연패하며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죠. 오스만 제국이 패망하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편에서 전쟁에 참전했다가 패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오스만 제국은 중동의 영토 대부분을 상실하였죠. 이슬람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 대국으로서 긴 황금기를 누렸던 대제국이 몰락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오스만 제국은 그리스의 침공도 받게 되죠. 초반에는 국가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될 만큼 큰 타격을 입지만 한 육군 장교의 뛰어난 지휘 아래 결국 그리스군을 격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육군 장교가 누구냐? 바로 터키의 독립 영웅으로 추앙받는 초대 대통령 무스타파 케말이죠. 무스타파 케말은 1923년 7월 24일 연합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터키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뒤 같은 해 10월 29일 터키 공화국을 수립하며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무스타파 케말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시행한 것은 바로 세속화 개혁이었는데요. 원래 오스만 제국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정교 일치 제국이었습니다. 이슬람교의 최고 지도자가 곧 왕인 술탄이 통치하는 나라였죠. 무스타파 케말은 이 낡은 제도를 타파하기 시작합니다. 터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세속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13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술탄제를 과감히 폐지한 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자는 세속주의를 법으로 제정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남녀 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일부 다처제를 금지하는 등 급진적인 서구화 개혁을 관철시키죠. 그렇게 오스만 제국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거의 영화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겨난 터키는 현재 튀르키예까지 왔죠. 튀르키예는 튀르키예식 민주주의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로 이슬람 민주주의 국가의 롤모델을 만들 것이란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과 달리 이슬람 근본주의를 외치며 정치에 뛰어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튀르키예 현 대통령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이죠. 에르도안은 1994년 이스탄불 시장에 당선되면서 정치권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탄불 시민들은 물 부족과 교통체증, 대기오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에르도안은 시장이 되자마자 모두 해결해버리죠. 이 일로 서민들이 에르도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총리에 취임한 에르도안은 경제 정책으로 더 큰 지지를 받게 됩니다. 인프라를 건설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20%대였던 실업률을 10% 선으로 낮추고 200억 달러가 넘는 국가 부채를 70억 달러로 차감하고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등으로 5에서 8%의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며 경제 총리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그런데 앞서 말했듯 에르도안은 이슬람 근본주의를 외치던 독실한 무슬림입니다. 에르도안은 이슬람 교리에 입각한 정책들을 내세웠고 보수층의 환영은 받았지만 세속주의를 수호하는 터키 군부 사법부와는 반대 입장이었죠. 에르도안은 번번이 군부 사법부와 대립관계에 놓였지만 어찌됐든 재선 3선에도 성공하며 2014년까지 총리로 취임하게 됩니다. 연임에 성공한 에르도안은 사실 3선을 끝으로 그만 총리직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총리 연임이 3차례로 제한되어 있었기에 더 이상 총리직 출마가 불가능했거든요. 게다가 에르도안의 지지율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1조가 넘는 규모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 논의하는 통화 내용이 감청되어 인터넷에 공개된 일 때문이었죠. 에르도안의 사퇴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터키 전역에서 일어났으나
에르도안은 이 모든 게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며 비리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과 경찰을 파면하고 비리 스캔들을 취재한 기자들을 체포해버립니다. 스캔들이 퍼지지 못하도록 트위터를 비롯한 SNS도 다 차단해버리죠.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된 것입니다. 에르도안은 총리직에 출마할 수 없으니 노선을 바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당시 터키는 의원 내각제로 대통령은 의회가 선출하며 실권 없이 의전적 지위만 갖고 있었죠. 에르도안은 헌법을 바꿔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해버리고 대선에 나가 2014년에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실권은 대통령에게 넘어가고 반대로 총리의 지위는 유명무실해졌죠. 2017년에는 아예 정부 형태를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하고 7년 단임제였던 대통령직을 5년 임기로 중임이 가능하도록 바꾸며 본격적으로 장기 집권을 시작했습니다. 이 개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었죠. 에르도안은 제왕적 대통령 21세기 술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에르도안은 반테러법과 대통령 모욕죄를 통해 국민을 철저히 통제해 나갑니다. 취임한 이후 2년 만에 2,000명이 넘는 사람이 대통령 모욕죄로 기소되었죠. 이들 중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오르한 파묵과 미스 터키 출신 여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비판 의견을 내는 것조차 어려워진 것이죠. 2016년에는 에르도안의 친이슬람주의 정책과 언론 통제 등의 반감을 가진 터키 일부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에르도안은 정부 비상사태를 선언한 뒤 반대파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벌여 쿠데타를 진압했습니다. 쿠데타 이후 에르도안은 더 막 나가는 정치를 펼쳤죠. 이제 진짜 무서울 게 없으니까요. 에르도안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동안 터키의 경제 사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터키의 최대 경제 교류 국가인 EU에도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서 터키에 대한 투자는 눈에 띄게 감소했죠. EU에서는 터키를 회원국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터키의 입법이 유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특히 터키의 인권 상황과 퇴화된 민주화, 억압된 언론 자유 등을 이유로 들었죠. 2018년에는 미국과의 사이가 틀어지며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지금 누가 뭐래도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이자 세계의 패권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틀어지고 잘 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진 이유는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한 미국인 목사를 강제 억류했기 때문이죠. 미국은 자국민의 안전에는 진심입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목사의 석방을 요구했지만 에르도안은 이를 거부했고 미국은 곧장 터키의 경제 제재를 때려버리죠. 미국의 경제 제재가 시작되자 터키의 리러화는 급락하고 물가는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민심은 당연히 흉흉해졌죠. 게다가 2023년 2월 규모 7.8의 대지진이 튀르키예 남동부를 덮치자 민심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에르도안 정부가 늑장 대응을 했고 20년간 지진세를 걷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진 사전 대비가 부실했다며 분노했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대선에서 에르도안이 낙마하여 정권이 교체될 거란 전망을 펼친 것입니다. 하지만 에르도안은 접전 끝에 결국 야당 후보를 제치고 연임에 성공했죠. 그렇게 2017년에 시행한 개헌에 따라 에르도안은 2029년까지 집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에르도안의 당선은 튀르키예의 정세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 흐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외신 매체들은 올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라는 말까지 했죠. 에르도안의 집권은 강화되어 가고 있는 이슬람주의와 권위주의 통치가 또 생겨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에르도안은 친러시아적 행보를 보이고 있죠. 에르도안은 러시아와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민주화가 무너져 버리면 다른 중동 국가들의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죠. 현재 튀르키예는 언론은 물론 인터넷까지 탄압받고 있습니다. 에르도안은 헌법재판도 두려워하지 않죠. 헌법재판관을 이런저런 죄를 만들어 구속해버렸거든요. 요즘 세상이 점점 더 흉흉해지는 것 같네요. 평화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튀르키예 에르도안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